40년 일한 62세 회사원, 퇴직 후 월 150만 원으로 버티는 현실. 서론 그 많던 월급은 어디로 갔을까? 62세 김상호 씨. 그는 40년 동안 묵묵히 한 회사에서만 일했다.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어느덧 임원이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58세에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고 퇴직금과 약간의 위로금만 손에 쥔 채 회사를 나왔다. 그동안 받던 월급은 한때 6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월 수입은 150만 원. 40년 일했는데 이제 겨우 15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하다. 하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 년 일한 사람도 퇴직 후 얼마 되지 않는 연금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은퇴를 앞둔 당신 정말 괜찮겠는가? 지금부터 은퇴 후 월 15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막기 위한 3가지 필수 전략을 이야기해보자. 1.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다. 김상호 씨는 퇴직 후 한동안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돈을 절약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40년 동안 익숙했던 소비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 55세에 퇴직한 박민수 씨.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했다. 처음에는 퇴직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좀 있어서 별 걱정을 안 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똑같이 외식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은 3년 만에 바닥이 났고 결국 58세부터 건물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돈을 쓴다면 35년 안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든다. 지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주거비를 절약하라. 월세 대신 전세, 전세 대신 작은 집으로 이사. 소비 패턴을 바꿔라. 외식 줄이고 소형차로 바꾸거나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고정 지출 정리 보험료, 구독 서비스, 스마트폰 요금 점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돈 절약이 아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다. 2. 퇴직 후 돈 버는 방법 미리 준비해야 한다. 김상호 씨가 퇴직 후 가장 후회한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뭐라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을 구하려고 하니 나이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았다. 두 번째 사례, 60세에 창업한 정석진 씨. 정 씨는 60세에 퇴직하고 동네에서 커피숍을 열었다. 퇴직 전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준비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했다. 처음엔 월 100만 원 남짓 벌었지만 점차 단골이 늘면서 수입도 안정화되었다. 현재 63세인 그는 월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퇴직 전에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 자격증 활용 공인중개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운전 관련 자격증. 경험 살리기 컨설팅, 프리랜서, 온라인 강의, 블로그 앤드 유튜브 운영. 소규모 창업 무점포 창업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판매, 배달 서빙 등 단기 아르바이트. 은퇴 후 일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즐기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금 모아둔 돈, 투자, 노후 자금 미리 계산하라. 김상호 씨가 퇴직 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순간은 연금을 받고 나서였다. 내가 받을 연금이 이거밖에 안 돼? 회사에서 국민연금만 가입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월 80만 원,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에서 월 70만 원씩 꺼내 쓰는 상황이 되었다. 세 번째 사례, 63세 자산관리 전문가 박재훈 씨.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 자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기 때문.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1. 연금 3층 구조 점검. 국민연금, 퇴직연금, DC, IRP, 개인연금, 연금저축, 보험.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면 월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음. 2. 배당 앤드 임대 수입. 소액으로라도 배당주 투자에 월세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 만들기. 작은 주택 임대,
농가 주택 활용에 소소한 임대소득 확보. 3. 퇴직금 운용.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일정 부분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결국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사라질 수 있다. 결론, 은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현실이 된다. 퇴직 후 내 인생이 달라질 줄 몰랐다. 이 말은 퇴직을 겪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다. 40년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남은 인생을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지출을 줄이고, 퇴직 후에도 돈을 벌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노후 자금을 철저히 계획한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의 은퇴 준비 정말 괜찮은가?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 퇴직 후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앞서 이야기한 지출 절약, 수입 확보, 자산 관리는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요소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행한 은퇴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왜일까? 바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준비가 노후 생활의 기본이라면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은퇴를 결정짓는다. 이번에는 은퇴 후에도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를 살펴보자. 1. 신체 건강. 근육이 곧 노후 자산이다. 퇴직 후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다. 서울대 노화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은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5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매년 1% 이상의 근육이 소실되며 이를 방치하면 근감소증과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례 1. 65세의 노세한 김영호 씨 vs 68세에도 활력 넘치는 박정호 씨. 김영호 씨 65세 퇴직 후 특별한 운동 없이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계단 오르는 것도 버거워졌다.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허리 통증이 찾아오면서 외출이 줄어들었다. 박정호 씨 68세 퇴직 후 하루 1시간씩 꾸준히 걷기와 근력 운동을 했다. 덕분에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 중이다. 체력이 좋아지니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한 필수 실천법. 근력 운동 필수. 스쿼트, 플랭크, 덤벨 운동으로 근육 유지. 매일 7,000보 이상 걷기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필수. 단백질 섭취 늘리기. 하루 1.2kg 이상 단백질 섭취 필수. 결국 신체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곧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2. 심리적 안정. 퇴직 후 목표 상실이 우울증을 부른다. 많은 은퇴자가 겪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목표 상실이다. 퇴직 전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공허함을 느끼기 쉽다. 실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35%에 달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A. 퇴직 후 우울감을 겪은 60세 이소진 씨 vs 활기찬 삶을 사는 62세 최경민 씨. 이소진 씨 60세 퇴직 후 특별한 취미나 활동이 없었다. 매일 집에서 TV를 보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지 않게 되면서 우울감이 심해졌다. 결국 무기력한 생활이 반복되며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최경민 씨 62세 퇴직 후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은퇴 전부터 관심 있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덕분에 매일 활기찬 일상을 보내며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은퇴 후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필수 실천법.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취미활동, 봉사, 교육, 창업 등 의미 있는 일 찾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동호회, 모임, 친구들과의 교류 지속. 정신적 성장 지속하기. 독서, 명상, 새로운 기술 학습.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관계 고립은 노후 건강을 악화시킨다. 은퇴 후 고립은 조용한 킬러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특히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사례 3. 63세 홀로 지내는 강진우 씨 vs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65세 이재훈 씨. 강진우 씨 63세 퇴직 후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다. 외출할 일이 거의 없고 하루 대부분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건강도 나빠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 갔다. 이재훈 씨 65세 퇴직 후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난다. 운동 모임, 봉사활동, 동네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다.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가입. 가족 및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 갖기 소소한 모임도 지속적으로 유지.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기 유튜브, 블로그, SNS로 새로운 관계 형성.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더 행복하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결국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결론 진짜 행복한 은퇴를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돈만 많다고 행복한 은퇴가 아니다. 퇴직 후 건강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불행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 근육을 키워라. 신체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새로운 목표를 찾아라. 삶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 중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고립을 피해야 오래오래 행복하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은퇴 후 3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한다. 은퇴 후 조용히 살던 삶,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평온한 노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마치 길고 조용한 휴가처럼 상상합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렇게 단순할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자금, 그리고 소소한 행복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일상. 은퇴 후 조용히 살던 이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충격과 고민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은퇴 후 삶의 진실을 탐구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던 삶, 알고 보니 충격적인 비밀이. 은퇴 후의 진짜 현실. 조용함 속의 불편한 진실. 은퇴 후 조용히 살던 삶이 꿈꾸던 평온한 노후가 아닐 줄은 몰랐다. 이 말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마치 길고 달콤한 휴가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고민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안정, 정서적 만족, 그리고 건강의 문제까지.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조용히 살던 삶도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 단순히 조용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의 김영수 씨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2억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결혼 비용, 자녀들의 대출 문제, 그리고 손주 교육비까지. 김 씨의 저축은 몇 년 만에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현재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지만 체력적 한계와 정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계획은 단순히 자신만의 생활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해야만 진정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경계선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이 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립. 다음은 60대 여성 최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삶을 꿈꿨지만 몇 년 만에 그녀는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도시에서 일하거나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에 바빠 최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좋았지만 점점 혼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없으니 즐거움은커녕 자존감까지 흔들렸습니다. 최 씨는 결국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그녀에게 다시 삶의 활력을 주었죠. 이 사례는 은퇴 후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조용한 삶이 매력적이라도 완전히 고립된 삶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 실패로 인한 삶의 질저하. 마지막은 70세의 박정호 씨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라며 이를 외면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가벼운 산책 정도로 시간을 보냈고 몇 년 만에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무릎 관절 통증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점차 생활 반경도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게 내 평온한 노후를 앗아갈 줄은 몰랐다고 후회합니다. 결국 그는 물리치료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다시 시작하며 조금씩 몸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은퇴 후의 조용함은 건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평온이 됩니다. 은퇴 후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3가지 핵심 전략. 이제는 단순히 사례를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교훈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조용한 삶을 꿈꾸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3가지 요소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우기. 자신의 생활비뿐 아니라 자녀 지원이나 의료비 같은 추가 변수를 계산하세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임대 수익, 재택근무 등을 찾아보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단순한 인사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집중하기.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세요.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삶의 질을 유지해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정기적인 검진도 잊지 마세요. 마무리. 은퇴 후 조용히 살던 삶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교류, 건강관리라는 3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조용함은 불안과 불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속되려면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조용한 삶이 아닌 진정으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용한 은퇴 후 삶, 진짜 평온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조용한 삶을 꿈꾸는 건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 출근길 스트레스와 업무에서 벗어나 고요한 아침과 여유로운 하루를 즐기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꿈 같은 노후 현실은 어떨까요?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 삶이 진정한 평온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3가지 핵심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 은퇴 후에도 돈은 움직인다. 우리가 은퇴 후의 경제를 얘기할 때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젠 쓸 돈도 줄어들겠지. 물론 출퇴근 비용이나 외식비 같은 지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줄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자녀 지원비는 은퇴 후 예상 밖의 큰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안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라.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평온한 삶의 가장 큰 토대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생활비 예산을 현실적으로 짜라. 은퇴 후 지출은 단순히 먹고 사는 비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과 비상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 지출로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총 저축의 20%는 유동성 있는 계좌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하라. 퇴직 이후에도 소규모 수익을 만들어 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소일거리 아르바이트,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재택근무 혹은 작은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은 부담 없이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선을 정하라. 자녀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지원은 결국 본인의 삶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미리 경제적 독립의 경계를 설정하고 본인의 노후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서적 안정 조용한 삶에도 관계는 필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은퇴 후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삶은 외로움, 우울증, 그리고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 팁 관계는 적게 그러나 깊게 유지하라.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은퇴 후에는 기존의 인간관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모임, 지역 봉사활동, 취미 클래스 등에 가입해보세요. 소소한 대화와 공감이 정서적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시간을 확보하라. 자녀나 손주와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세요. 단,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질적 시간으로 만들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을 취미나 자기 개발에 사용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혹은 간단한 글쓰기와 같은 활동은 혼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건강관리 평온한 삶의 진짜 토대. 은퇴 후의 삶에서 건강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럽더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체력 저하로 인한 질병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팁 건강은 은퇴 준비의 필수 과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전략을 공유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라.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걷기, 요가,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식단은 더욱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은퇴 후에는 식사 시간이 자유로워지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 건강검진은 예방의 시작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등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을 계획하세요. 전문가의 마무리 조언. 조용한 삶,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은퇴 후 조용히 살던 삶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유지되려면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오히려 은퇴 후 삶은 치밀한 준비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그리고 있나요? 조용함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 정서적 균형, 그리고 건강한 몸,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한 실천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조용함 속에서도 활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생 이막 시작인 60살, 남은 날들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시죠? 그럼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잘라 몇 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편안한 노후의 기준이 다르고 생활 방식,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월 268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쓰려면 월 367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년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최소 6억 4천만 원, 여유롭게는 8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여가 활동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60살에 10억은 있어야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0억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10억이 없어도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례 1 알뜰살뜰 부부의 행복한 노후. 제 친구 부모님 이야기인데 두 분 다 60대 중반이십니다. 평생 알뜰살뜰하게 살아오셔서 모아둔 돈은 3억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두 분 합쳐 월 15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텃밭 가꾸고 동네 문화센터 다니면서 새로운 취미도 배우시고요. 가끔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 2 해외 이민으로 꿈을 이룬 부부. 또 다른 친구 부모님은 60살에 과감하게 해외 이민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아둔 돈 5억 정도에 살던 집 팔아서 마련한 돈까지 합쳐서 동남아시아에 작은 집을 사셨다고 합니다. 물가가 저렴하니까 한국에서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한국에 놀러 오실 때 보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물론 해외 생활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도 멋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례 3 꾸준한 투자로 노후 자금 마련. 마지막으로 제 친척 형님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40대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서 60살에 꽤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형님처럼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억으로도 충분하다. 알뜰살뜰 부부의 행복한 노후 비결 전격 해부. 1. 알뜰살뜰 평생의 습관이 만든 기적. 친구 부모님은 평생 알뜰살뜰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이런 습관은 은퇴 후에도 이어져 생활비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약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지죠. 친구 부모님처럼 평소에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텃밭과 문화센터. 친구 부모님은 텃밭 가꾸기와 동네 문화센터 활동을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는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활력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처럼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건강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건강이 최고의 자산,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
친구 부모님은 건강 관리에도 힘쓰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하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돈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 노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 자립적인 노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친구 부모님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십니다. 이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뭐하나, 자립심이 없는 데라는 말처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5. 3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물론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 부모님의 사례는 3억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후 준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절약하고 건강 관리에 힘쓰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다면 3억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살 동남아 이민으로 인생 이막 꽃피웠다. 은퇴 부부의 용감한 도전. 1. 한국은 너무 답답해. 이 과감한 결단의 배경. 이 부부는 평생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은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높은 물가, 치열한 경쟁,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쳐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해외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동남아, 우리의 새로운 낙원. 새로운 삶의 터전 선택. 이 부부는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여유로운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접근성이 좋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중점적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한 돈까지 합쳐 동남아시아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넓은 집과 정원을 갖게 되었고 물가가 저렴해서 생활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3. 매일이 휴가 같아. 여유로운 일상과 새로운 취미. 동남아 이민 후 부부는 매일이 휴가 같은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수영이나 골프를 즐깁니다.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또 현지 문화를 배우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전통 음식을 만들고 현지 축제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4.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행복이 가득한 노후. 한국에 잠시 방문한 부부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외 생활이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로움 등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 우리도 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 제시. 이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해외 이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용기 있는 도전으로 누구나 인생 2막을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40대 월급쟁이 주식 투자로 60살에 10억 달성. 노후 걱정 날린 비결은 1. 월급만으론 답이 없다. 절박함이 만든 투자 시작.
어 씨는 40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 막막한 노후 준비,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 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만류도 많았습니다. 주식은 도박이다, 위험하다는 말에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 씨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무조건 공부 또 공부.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 주식 투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 씨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투자 관련 책을 탐독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 씨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가치 투자. 어 씨만의 투자 원칙. 어 씨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가치 투자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우량주에 투자했습니다. 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였습니다. 특히 어 씨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가치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주가 흐름만 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 투자했습니다. 4. 10억 달성 꿈이 현실로. 노후 걱정 끝. 어 씨는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 60살에 10억 원이라는 놀라운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어 씨는 노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씨는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 그리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어 씨의 조언입니다. 5.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씨의 응원 메시지. 어 씨는 주식 투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든 노후 자금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 씨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씨의 이야기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 1. 편안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편안한 노후는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후 빈곤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한국의 노후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표는 주관적 행복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감소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행복 증가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즉,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2. 얼마가 필요할까요? 과학적인 계산. 필요한 노후 자금은 개인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 은퇴 후 생활기간 평균 수명 증가를 고려하여 2030년 정도로 설정합니다. 월 평균 생활비 현재 생활 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합니다. 예상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추가 지출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수리 비용 등 예상되는 추가 지출을 고려합니다. 국민연금 등 예상 수입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필요 자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25년 동안 유지하려면 약 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0억이면 충분할까요? 10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고려하면 10억 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조언. 젊을 때부터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세요.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노후 준비를 위한 추천 도서 3권.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김승호 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인드셋과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저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은퇴 설계 고득성 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오랜 외국 생활 후 깨달은 은퇴 후 삶의 진실. 한국이 최고야. 이 말, 한때는 그냥 애국심 넘치는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저도 나이가 들고 은퇴가 코앞에 오고 해외에서 203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그 말이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외국 살면서 좋은 점도 있었죠. 자유롭고 시야 넓어지고 교육 커리어 언어 다 좋았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사는 곳은 결국 살기 편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은퇴 준비와 연결해서요. 왜냐면 내 평생 모은 돈과 시간과 건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전후거든요. 외국 생활 후 돌아와 느낀 현실 사례 1. 김수연 61세님의 이야기. 김수연님은 미국에서 25년을 살다가 58세 때 귀국했어요. 남편과 둘이 노후를 미국에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건강 문제로 한국 병원에 한 달만 치료받으러 들어왔다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미국은 보험 있어도 몇 천불 깨지는 거 기본인데 한국은 MRI도 몇만 원, 입원해도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마트에 가보니 과일값, 반찬값, 밥값이 너무 싸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노후엔 좋은 경치도 좋지만 밥값 싸고 병원 가까운 게 최고라는 걸요.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면서 동네 복지관 태극권 교실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 나가서 딸 만나 점심 먹고 온다고 해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졌다면서요. 여행만 좋은 외국 사례 2. 박진호 68세님의 깨달음. 박진호님은 호주에서 30년 살았습니다. 연금도 집도 차도 다 있었지만 결국 65세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호주에서 살 땐 여유롭고 좋았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외로워져요. 친구 만나러 가려면 1시간씩 운전해야 하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불러낼 사람도 없고 나이 드니깐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귀국하자마자 예전 동창들이며 사촌 형제들 모임이 다시 생기고 동네 목욕탕만 가도 인사 나눌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여행은 외국이 좋아요. 근데 사는 건 한국이 훨씬 편해요. 밥값 싸지, 치안 좋지, 대중교통 편하지, 심심하면 어디든 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1년에 한두 번씩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는 재미로 삽니다. 외국은 여행으로만 가는 게 최고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마음이 편안한 나라, 사례 3. 이명자 57세님의 선택. 이명자님은 캐나다 이민 20년 차였어요. 거기서 영어 강사로 자리도 잡고 자녀들도 다 대학 가고 남편 사업도 잘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고 해요. 매일 출근길에 눈길 치우고 장 보러 갈 때마다 차 타고 30분, 한겨울엔 영하 30도 다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까 그 모든 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결국 55세의 남편과 상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경남 창원에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살고 있어요.
동네 시장만 걸어도 행복해요. 나물도 사고 길거리 잔치국수도 먹고 캐나다에서도 한국 마트 가면 사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느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그냥 말이 통하고 의사소통 스트레스가 없고 내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놓이게 할 줄 몰랐어요. 왜 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가? 전문가적 인사이트 1. 의료 접근성과 비용. 한국만큼 빠르고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드물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다 병원 예약만 몇 주에서 몇 달 비용도 감당이 안 됩니다. 노후에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병원 접근성이 곧 삶의 질이 되거든요. 2. 사회적 연결망. 외국에서 좋은 이웃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언어 문화 장벽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 친구, 친척, 옛 직장 동료, 교회 성당 사찰 모임 등 연결망이 자연스럽게 살아 있어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곧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생활비와 편의성. 교통비, 밥값, 외식비, 택시, 대중교통 모두 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치안도 세계 최상위권이라 밤길을 다닐 때도 불안감이 적어요. 4. 해외여행의 자유로움. 외국 거주자는 해외여행을 가면 본국 방문일 뿐이지만 한국 거주자는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등 어디든 여행자로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죠. 결국 살 곳은 편한 한국, 여행은 외국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은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마무리 은퇴 준비의 본질. 결국 은퇴 준비라는 건 돈과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에 살든 어떤 나라에서 은퇴하든 중요한 건 병원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아야 하고 밥 먹는 게 부담되지 않아야 하고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젊을 땐 해외에 꿈을 품고 떠났다가 나이 들어서는 역시 내 나라가 최고다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후퇴가 아니라 진짜 나다운 삶으로의 귀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은퇴 후엔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살겠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한국 생활의 현실적 팁과 인사이트. 자, 이제 감정적인 공감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실제로 여러분이 은퇴 후 한국에서 살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팁과 정보들을 드릴게요. 1. 의료비와 보험 현실 수치와 팁. 많은 교포분들이 한국 병원비에 놀라세요.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MRI 검사 비용 한국 410만원 건보 적용 시 미국 5,030달러 보험 유무에 따라 다름. 내시경 검사 비용 한국 위내시경 57만원, 대장 내시경 1,020만원 수면 여부 조직 검사 포함. 캐나다 대장 내시경 대기기간 수개월 비용은 보험으로 커버되나 스케줄 조율 어려움. 팁. 한국에 들어오시면 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신청하세요. 귀국 즉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가입 후 6개월간 보험료가 약간 높게 나오지만 장기 체류자나 귀국자는 납부 이력이 인정돼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연결망 실질적 준비 방법. 많은 분들이 귀국하자마자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30년 외국 생활 후 돌아오면 옛 친구들과도 자연스러운 거리가 생겨요. 팁.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기초체력, 영어회화,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등 월 12만원 내외. 노인 종합복지관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무료 혹은 극저가로 태극권, 요가, 라인댄스, 수채화반 등 수강 가능. 지역 봉사 모임 봉사활동은 사람을 가장 빨리 연결해 줍니다. 특히 무료 급식소, 종교단체 봉사팀은 유대가 단단해요. 실제로 68세에 귀국한 한 분은 이런 활동 안 했으면 한국도 외국만큼 외로웠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3. 생활비 은퇴자, 월 평균 비용과 현실적 설계. 국민연금공단 2023년 발표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60만원, 여유로운 생활비는 월 340만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주거비용 예시 2024년 수도권 기준. 전세 수도권 소형 아파트 1억 5천 2억 5천.
월세 보증금 1천 3천에 월 3,070만원. 식비 예시. 시장 반찬값 1인 주당 35만원. 외식 백반 710천원, 국밥 812천원, 커피 25천원. 팁. 귀국 후 첫 12년은 월세로 살면서 병원, 시장, 교통 등 생활권을 체험해본 뒤 전세나 매매를 결정하세요. 전세 자금 대출은 60대 이상도 가능하나 소득 증빙연금, 임대 수익 등이 필요합니다. 4. 귀국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1. 의료보험 공백. 해외 체류 후 바로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 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귀국 즉시 동주민센터 방문, 건강보험 지역가입 필수. 2. 연금 수급 계획 미확인. 국민연금, 미국 소셜 시큐리티, 캐나다, CPP 등 이중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해외수급센터 또는 각국 연금청에 문의해 이중과세 방지 협약과 수급 조건 확인하세요. 3. 주거 결정 성급함. 들어오자마자 무리해서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막상 생활해보면 지역이나 동네의 문화가 안 맞아 힘들어집니다. 최소 6개월 1년은 월세 거주하며 적응하는 기간을 두세요. 5. 외국은 여행만 은퇴 후 최고의 조합.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외국으로 여행하라.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이 1,020만원대, 대만 방콕도 2,040만원대, 유럽도 프로모션 시즌엔 5,080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한국에서 의료, 치안,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1년에 2~3번씩 해외여행을 즐기는 삶. 팁. 연금 수급일과 여행 일정을 조율하세요. 대부분 연금은 월 중순 입금되니 그 주에 여행 일정을 잡으면 현금 흐름이 안정됩니다. 해외여행 보험은 카드사 자동 가입만 믿지 말고 공항 출국 전 모바일로 추가 가입하면 만일의 사고에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 전문가 메시지. 결국 은퇴 준비는 돈만 많이 모으면 끝이 아니라 어디서 살 건지, 어떻게 병원 갈 건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건지,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어디로 여행을 가며 리프레시할 건지까지. 삶 전체의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외국 생활은 꿈을 이루는 여정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내가 진짜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안식이다.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은퇴 라이프를 보다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